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상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먼저는 드라마 작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비드라마 부분, 그러니까 구성물들, 교양, 다큐, 라디오, 예능 및 구성물들 작가분들이 계약을 하시면서 어떤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방송사 내부에서 일을 하실 텐데, 거기에서 이제 방송국 측과 계약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뭐 요즘에 포맷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방송 구성물에 대한 어떤 포맷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서 새롭게 다른 플랫폼과 뭐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그러니까 나의 계약 상대방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뭐 방송국도 있고 제작자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포털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서비스 업체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나의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이 계약이라는 관문을 꼭 거쳐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뭐 이제는 좀 잘 아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특히 이제 뭐 예능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포맷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작권이란 게 저작권법에서 나온 정의가 뭐냐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해서 주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표현이 돼서 어떤 저작물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그걸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게 기술권법이에요. 그게 원칙인데, 그게 이제 아이디어 표현 이분론이라는 원칙이, 이런 저작권법상의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대원칙인데, 방송 포맷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사례인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판례에서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판례는, 대판례라는 게 이제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이죠. 포맷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호주라든지 몇몇 나라,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한 10%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SBS하고 TVN에서 있었던 짝 분쟁 있잖아요. 짝 예능 프로그램,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저작권 관련해서 분쟁이 있었는데, 그 판결에서는 편집 저작물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좀 남겨뒀어요. 개별 요소들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편집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된다. 이게 저작법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선택되고 배열되고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이 있을 경우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포맷이라고 하더라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경우에 다양한 요소들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배열됐는데 거기에 창작성까지 토양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포맷이지만 저작권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 저작물의 종류는 편집 저작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집 저작물은 일반적으로 뭐 사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창작적으로 잘 배열되는 어떤 날인데, 이런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포맷에 관한 판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비슷한 사례가, 이 비슷한 내용이 어디 있냐면 게임 쪽에도 있어요. 게임에서 이제 보면은 게임 규칙들 있죠. 무슨 뭐 테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같은 선으로 있으면 그게 없어지고 뭐 이런 게임 규칙들 있잖아요. 원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가 않았어요. 똑같아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은 표현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아보카도라는 뭐 그런 게임, 그 아보카도 판례라고 하는데, 그 판례에서, 게임 판례에서는 인정을 해줬어요. 비슷한 내용으로 그 선택적으로 배열되는데 창작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비슷한 논리가 이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도 이제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편집 저작물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저작물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생겼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에는 저작 재산권이 있고 저작 인격권이 있어요. 근데 저작 재산권에는 뭐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2차적 수산물 작성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격권에는 뭐 성명을 표시할 권리, 공표할 권리,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방송 쪽에서 되게 눈여겨봐야 될 권리가 뭐냐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하고 동일성 유지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쓴 대본을 영상 제작한다거나 혹은 뭐 각색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법에 따르면은 저작자한테 있어요. 작가한테 있는 권리예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하잖아요. 작성할 권리, 그러니까 뭐 변형할 권리. 근데 그런 것들을 제작사나 방송사랑 이제 계약을 할 때는 내가 창작한 창작물에 대해서 개변하고 변경할 권리를 상대방 제작사나 방송사한테 주는 거죠.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하고 동일성 유지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허락을 얻거나 혹은 조건부로 양도를 받거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작 인격권에 대해서는 또 허락을 또 받아야, 동의를 또 받아야 돼요. 그 동일성 유지권에 대해서, 변형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제작사와의 관계가 이제 고용의 관계다. 특히 이제 구성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용과 유사한 관계처럼 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에 관해서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업무상 저작물로 일을 기획한 쪽에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점을 갖다가 해서 작가의 권리가,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영상 저작물의 특례라는 게 있어요. 저작권법상으로는 영상 저작물의 특례가 있어서 집필 계약을 통해서 대본에 대한 저작권이 그 영상 제작자에게 다 넘어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영상물을 위해서 대본을 썼더라도 내가 다른 곳들, 다른 플랫폼과 계약을 하거나 혹은 따로 출판을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대한 따로 약정을 갖다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저작권법에 의해서 다 양도가 된 걸로 봐버리거든요.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볼 경우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그런 계약 구조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권리 사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에는 나의 권리도 있지만 의무 사항도 있잖아요. 그 의무에 여러분들이 저작자이기 때문에 꼭 좀 아셔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대본에 투입되는 여러 어떤 저작권의 해결 문제들이 있죠. 내가 여기에 예를 들면 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는데 스포츠 영상 그림이 필요해요. 그런데 스포츠 중계 영상 그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 구조가 복잡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있는 건지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뭐 야구 같은 경우에는 KBO라는 야구위원회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계약을 통해서 다른 곳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고 영상을 써야 돼요. 저작권 이용 허락에 대한 해결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꼭 집어넣어서 저작권 문제가 나는 잘 이게 저작권 침해인지를 잘 모르고 썼는데 결국에는 막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 구조를 계약서에 좀 간단하게도 반영을 해주시는 것들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이제 스포츠 영상도 그렇지만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영상들 많이 다운받아 쓰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그 권리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마음대로 특히 이제 외국의 방송물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심코 썼다가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꼭 이제 제작사에게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작사와 계약서에 꼭 포함을 시키는 게 좋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계약서에 대해서 이제 권리 의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가장 더 중요한 것들은 이 계약서가 나에 맞느냐, 그다음에 나에게 더 도움을 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잘 판단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확신이 선다면은 계약서를 검토하고 그런 내용들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고 해서 계약을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한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